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탐인생 역전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릴 내용은 고난도를 풀기 위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의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값의 정의와 표현, 그리고 풀이 순서에 대해서. 두 번째, 극값의 정의와 오개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개념을 갖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의 풀이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극대극소, 그리고 변곡점, 오목볼록 세 가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절대값이란, 학생들이 생각하는 절대값이란 무엇인가요? 절대값의 사전적 의미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거리라는 말은 물리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방향성이 없는 단위입니다. 방향성이 없다는 말은 양수값만 갖는다는 의미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x는 루트 x제곱,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절대값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절대값은 일단 첫 번째, 기준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값을 가지고 범위를 찾아야겠죠. 기준을 가지고 절대값 안의 값이 0보다 큰 양수가 되는 지점, 그리고 음수가 되는 구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겠죠. 왜? 절대값을 풀려면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찾아야 이제 플러스 그대로 나올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건지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고 나시면 명심해야 되실 게, 절대값이 여러 개가 나오면 반드시 안에서부터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엔 극값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값이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극값의 교과서적 의미는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하여 함수값이 특정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면 그 특정 정의역에서는 극소가 된다 라고 말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항상 특정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리는 그 특정 정의역에 대해서 극대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글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학생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은 하나입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극대 극소가 존재하게 되므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먼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 학생들이 많이 갖는 오개념이 생깁니다. 부호가 바뀐다. 즉,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극대극소가 되는 위치, 즉 도함수가 양수나 음수에서 음수나 양수로 바뀌는 지점은 0을 지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도함수가 불연속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호만 바뀌면 장땡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묻는 게, 쌤, 도함수가 불연속이라면 그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맞아요. 그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극대극소는 미분 불가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도함수의 부호와만 관계가 있지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의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합성함수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편하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식으로 먼저 아웃라인을 잡은 뒤에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훨씬 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값과 다르게 합성함수는 밖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자, 그럼 합성함수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외워둬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이것 역시 합성함수의 미분이긴 한데 저 결과 내용을 반드시 학생들이 암기해두고 항상 써먹을 수 있도록 외워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풀기입니다. 굉장히 쉽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식을 따로 안 써줘도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냥 그래프 그려서 교점 몇 개인지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였고요. 자,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 처음에 말했듯이 이번 강의는 고난도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라 고난도 문제를 접근할 때 학생들이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절대값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gx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값은 안에서부터 풀어나가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가 혹은 x가 음수인가에 대해서 이제 각이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0 이상이면서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가 혹은 작은가를 가지고 이제 다시 문제를 해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x가 음수일 때 또 경우를 나눠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어 놓으시고 저 hx를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는 해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하려면 어차피 절대값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먼저 풀어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문제를 딱 읽자마자 이과 학생이라면 반드시 떠올려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죠. 첫 줄에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fx 플러스 2는 fx. 주기함수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fx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0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자, 극대를 가지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 0에서 극대값을 가지므로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양수가 될 거고 0보다 큰 지점에서는 음수가 되겠지요. 근데 fx가 0보다 작은 지점에 대해서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기함수임을 알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지점은 2보다 작은 지점을 보면 되겠죠. 즉, 도함수를 구한 뒤에 x가 2로 다가갈 때 양수를 가지고 그리고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 즉 우극한이란 말은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보다 약간 큰 지점에서 도함수가 음수가 되는 그 범위를 가지고 a 값을 찾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극대를 가지니까 도함수가 0이겠구나 해서 x에다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게 0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a는 0 또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모든 정수 a의 값의 곱은 0이다. 하고 답을 봤더니 0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건 다 오개념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엔 합성함수 내용입니다. 자, 나형 문제고요. 일단 합성함수를 풀 때는 밖에서부터 풀어나가라고 했죠. 밖에 g가 1이 되기 위해서는 fx가 정수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을 알아냈으니 안에서 fx가 정수가 되는 x값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자연수 x라는 값에 주의를 하시고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 문제로 들어가 보시죠. 참고로 이 문제 역시 이번 3월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fx고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밖의 fx에서 밖에 f는 2제곱분의 15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겠죠. 교점이 3개가 생깁니다. 맞죠? 보시게 되면 음수인 지점 하나, 그리고 0과 2 사이 하나, 그리고 2보다 큰 지점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fx의 교점입니다. 즉 여기서 정의역은 fx이기 때문에 fx의 범위가 3개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음수 0과 2 사이 2보다 클 때.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보셨듯이 fx가 음수에서는 근이 없습니다. 그리고 0과 2 사이에서는 반드시 3개의 근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3번입니다. fx가 2보다 클 때. 자, 만약에 2와 4 사이라면 3개를 가지겠죠. 4라면 2개를 가지겠죠. 4보다 크다면 1개를 가지겠죠. 이걸 판별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대입해줍니다. 보시게 되면 f4가 2제곱분의 16이므로 근데 이게 2제곱분의 15보다 큽니다. 즉 아까 ffx와 2제곱분의 15에서 교점이 맨 마지막에 2보다 큰 지점에서 생겼던 교점이 4보다 큰 지점에 위치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fx가 4보다 크므로 교점은 결국 몇 개입니까? 1개밖에 안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일 때 빵개, 0과 2 사이에서 3개, 그리고 4보다 클 때 1개. 그래서 총 근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쉽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반 이상의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그림이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많이 잘리긴 했는데 맨 위의 그림은 3차 함수, 그리고 중간의 그림은 2차 함수, 그리고 맨 밑의 그림은 1차 함수입니다. 이 그림을 왜 외우라고 하냐면, 자, 빨간색 그래프와 보라색 그래프를 비교해 보세요. 보시면 극값을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극소. 물론 0이 되는 지점은 연속함수이기 때문입니다. 도함수가. 하지만 반드시 말했듯이 0이 되는 지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 부호가 바뀜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를 봅시다.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를 비교하시게 되면, 자, 첫 번째로 파란색 그래프,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는 변곡점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변곡점 역시 학생들이 극대극소와 같게 5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변곡점이면 이계도함수가 0이다. 절대 아닙니다. 변곡점 역시 이계도함수의 부호만 바뀌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를 가지게 되죠. 변곡점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세요. 이계도함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입니다. 그리고 이계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 그래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극대극소 그리고 이제 오목볼록 혹은 변곡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필수적으로 외워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오개념 같지 않도록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배운 기초적인 발판, 절대값, 극대극소, 합성함수, 그리고 극대극소와 변곡점, 오목볼록을 판단하는 그래프까지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하고 나서 제가 불시에 강의를 보는 학생한테 극대극소는 어떻게 정의가 되니? 오개념이 뭐라고 했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에게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고 또 연습하시면 충분히 고난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탐인생 역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